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세션의 주제는 그 개발자라면 그 블로깅을 하자. 이게 그 제 오늘 세션의 주제고, 예, 직접 만들기까지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제 소개를 그래서 간단히 하자면 제 이름이 그 조현영이고 영어 이름이 제로초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로가 제 영어 이름이고 초가 그 성이에요. 조. 그래서 제로초가 제 영어 이름이고 지금 그 어나더스라는 그 롯데 사내벤처에서 리드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노드.js 교과서 저자이고 지금 아직 대학교 졸업을 못해서 학교 조금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계속 이제 제 오늘 세션 진행하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기술 블로그를 하자 이거였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제로초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제 한 정확히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랑 웹 공부용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블로그 하면 워드프레스나 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블로그 플랫폼,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아예, 예,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그냥 처음 사이트 자체를 만들기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직접 만들기로 결정을 해서 디자인 프론트부터 뭐 서버, DB까지 다 하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2016년 당시에는 저도 웹 그거 공부한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실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엄청 그 좀 헤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아예 다 해보면서 그 네. 다 해보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이제 배워보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여기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론트 기술, 뭐 서버, DB 쪽 이런 거를 많이 익힐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예, 이게 난치병이라 할까요? 그게 디자인은 진짜 그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PPT도 디자인이 거의 없죠. 그 제가 디자인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 PPT 준비하면서 제 블로그 지금 블로그가 제가 버전을 매겨요. 블로그의 버전을 매기는데 6버전이거든요. 지금 이 PPT를 제작하면서 제가 1버전부터 한번 그 디자인 변천사, 디자인과 기능의 변천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 쪽에서는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블로그 변천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거의 제 처음 2016년 4월에 이제 제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우고 웹 기술 처음 배웠을 때 만들었던 블로그인데 그 사실 블로그가 아니라 거의 홈페이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간단히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 정도로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이 정도는 막 보통 웹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어서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네. 어, 제가 너무 이건 허접하다. 그래서 리액트나 뭐 노드, 익스프레스 이런 걸 배워서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게 원래 데이그램이라고 좀 일기 앱이 있는데 그게 엄청 심플하고 뭐 미니멀리스틱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따라했다가 예, 이게 따라했는데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2버전. 두 번째 버전이 이렇게 조금 컨텐츠들이 이렇게 추가를 했고, 네,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3버전, 3버전부터 조금 지금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댓글도 받아보고 카테고리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게 4버전. 이때부터 제가 노드 교과서 집필을 시작했어요. 아, 집필 시작하기 전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교과서에 뭐 넣을지 이런 거 받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5버전. 그다음에 네. 조금 그나마 좀 디자인이 좀 나아지신 것 같나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6버전이 잠시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웹사이트 지금 띄운 거 보이시나요?
어, 웹사이트는 안 보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화면 보이세요? 슬라이드가 보여요. 네. 혹시 아, 쉐어 스크린을 데스크탑으로 하시면 모니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쉐어로 띄워놓은 브라우저를 선택하거나 슬라이드를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쉐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쉐어 버튼 누르고, 뭐 윈도우별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아, 네네. 네네네. 이렇게. 네. 이제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지금은,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이게 6버전, 네, 최신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예, 제가 그 컨텐츠들을 다 직접 만들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제 블로그에 대한 소개는 이런 거였고, 다시 슬라이드로, 네. 이거 하면 슬라이드는 또 안 보이시죠? 네. 예, 제가 선택을,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제가 그냥 맞습니다. 일일이 전환을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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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직접 만들면서 그 컨텐츠 넣는 것도 제가 다 직접 했었는데 이게 블로그를 할 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블로그를 저처럼 직접 만드시지 않으셔도 막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런 데다 기술 블로그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컨텐츠를 뭐를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나는 글을 잘 못 쓴다.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성, 뭐 전문성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 PPT에 다 나와 있지만 간단한 글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글 하나 썼는데 예, 오늘 그 블로그에 방금 이 세션 진행하기 전에 글 하나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글이 막 엄청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참고하는 모질라 그 디벨로퍼 네트워크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을 사실 예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걸 왜 올리냐? 어차피 거기에 있는데 또 왜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하는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용보다는 이렇게 매주 하나씩 또는 매달 하나씩 그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듯이 이렇게 네, 글을 올리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유튜브 방송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이게 매주 하나씩 해서 매달 하나씩으로 좀 이렇게 미뤄지긴 했는데 웬만하면 이거를 막 지키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글도 괜찮고 뭐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지만 예, 꾸준히 뭔가를 올리는 게 좋고요. 또 예, 시리즈로 연재하거나 예, 강좌식으로 진행하는 것 이게 좋은 게 시리즈로 연재하거나 강좌식으로 진행하면 예, 무조건 꾸준하게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연재하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이거에 너무 어렵다. 나는 그 시리즈나 강좌까지는 못하겠다 하면 여기 그 이걸로 유명해지신 그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Today I Learned라고 TIL 형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블로그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스크린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제가 전환을 해서 이거를 네, 이 초보몽키님의 그 개발 블로그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화면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도 엄청 꾸준하게 연재를 하셨는데 이거 뭐 이렇게 강좌식으로 연재한 것도 있고요. 파이썬이나 뭐 알고리즘 강좌. 근데 이분의 블로그가 유명해진 게 이거 TIL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뭐를 배웠냐. 사실 이거 초보몽키님 그 허락은 안 받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좋거든요. 오늘 배운 일, 그 다음에 내일 할 일, 뭐 이렇게 꾸준하게 그냥 올리신 거예요. 네, 오늘 할 일, 내일 배운 일. 이런 걸로도 블로그 소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한 공부, 그 다음에 또 배울 거,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다시 그 PPT로 다시 넘어가서요. 이런 그 컨텐츠, 저처럼 강좌를 연재해도 되고 아니면 가볍게 오늘 뭘 배웠는지 이런 거를 연재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채워가다 보면 예,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엄청 정리가 잘 되거든요. 이게 그 제가 처음 첫 글, 제가 제 블로그에 처음 썼던 글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자가 작아서 그 제가 이거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할 때, 근데 이때는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잘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초급 간신히 벗어난 그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냥 딱 그 포부 좋게 이렇게 예, 글을 딱 쓰면서 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예,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뭐 댓글로 소통도 하고 뭐 에러 같은 거 대처 방법, 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썼는데 예, 이때 사실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고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도 예, 오류투성이었어요, 엄청. 오류투성이라서 이제 댓글로 막 비판도 많이 받고 예, 틀린 점 지적도 받고 이러면 막 이게 제가 요즘 그 책 같은 거 써서 이제 책 리뷰가 들어오는데 가끔씩 악플이 달리거든요. 책에 대한 악플. 그럴 때 그게 엄청나게 악플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 달릴 때마다. 그런데 이거 블로그도 이렇게 막 오류투성이고 하면 블로그에도 악플이 달리고 막 그래요. 아니면 막 따끔한 지적이 나오거나. 그래서 막 가슴은 좀 아프지만 그 이렇게 남들이 그렇게 하나씩 그 지적해주는 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글을 써보면서 어, 그, 그 보시는 분들의 그 지적을 받고 제가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강좌라고 꼭 다 아는 채로 강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한번 써보고 남들한테 공유하고 뭐 욕도 듣고 막 지적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블로그랑 저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를 제가 예,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컨텐츠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거는 좀 예, 무조건 직접 만들라가 아니라 직접 만들면 블로그를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블로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프론트, 서버, DB 진짜 요즘 그게 다 하는 게 개발자 한 명이 아예 웹사이트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게 그 막 풀스택이다 뭐다 막 이렇게 그 많이 그 마케팅적으로 많이 나오고 막 자기 PR적으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풀스택 그런 네, 풀스택처럼 네, 다 배울 수 있다기보다는 다 해야지 그 블로그를 직접 다 만들고 운영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엄청나게 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진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온갖 에러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이제 구글링하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가면서 예, 실물을 간접 체험 가능하거든요. 이게 요즘 막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막 요즘 다 그 모든 막 스타트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다 경력직만 뽑아서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직접 제가 요즘 막 신입분들한테 그 추천드리는 게 그 경력은 회사 취직해야 쌓을 수 있지만 그 신입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어, 적어도 포트폴리오나 웹사이트나 그 회사에서 쓸만한 서비스들을 흉내라도 내봐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웹 서비스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실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온갖 난관을 겪었다고 했는데 예, 에러 하나 해결하는데 6개월까지 걸려봤어요. 저는 그 웹소켓 관련돼서 뭐 메모리 누수라는 에러가 있어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예, 아무리 해도 구글에 쳐도 안 나오고 막 검색해도 안 나오고 해서 예, 6개월 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예, 코드 살짝 바꿨더니 엄청 허무하게 해결됐는데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엄청 막 허탈하면서도 기분 좋고 막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았거든요. 이게 근데 실무에서도 똑같아요. 실무에서도 회사에서 막 코딩하다가 에러 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막 엄청 끙끙대고 있다가 그걸 푸는 순간 엄청 막 기분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막 에러 해결하면서 뭐 이렇게
예, 그런 기쁨도 느끼고 예, 실물을 간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은 그 블로그 제 블로그가 이제는 한 달에 한 7만에서 8만 명 정도 들어오시는데요. 이게 하루로 따지면 한 2천, 3천? 그 정도 들어오시니까 제가 하루 그 블로그가 고장나면 2천 명 정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글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서버 코드 업데이트하고 막 프론트 코드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블로그가 가끔 고장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블로그가 고장나지 않게 배포하는 거. 이걸 뭐 CI/CD, 그러니까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과정도 예,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예, 배워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은 많은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제가 아까 그 엄청 허접한 1버전이나 2버전 그거 만들 때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1년 정도 그것도 매일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남들에게도 직접 만들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그냥 그 정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 너무 힘들다면 그냥 예, 이런 데다가 아까 그 강좌나 뭐 TIL 그런 컨텐츠들 올리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아이고, 제가 긴장을 해서 말이 엄청 빨라졌네요. 네. 이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보다 지금 네. 하는 게 더 떨려요. 아, 그러세요. 네네. 유튜브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 옆에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네네. 제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이었고 또 직접 만들면 좋은 점이 그 신기술들 저는 그 회사에서 막 이제 신기술을 도입할까 말까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예, 회사 코드를 터뜨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회사는 돈이 걸린 문제니까 예, 돈 걸리고 제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신기술들을 테스트해서 뭐 이런 예, 웹 기술들 이런 거 다 한 번씩 제 블로그를 거쳐서 했다가 괜찮네 하면 이제 회사에도 적용하고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이렇게 테스트장으로 쓰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즘 핫한 뭐 GraphQL을 이제 써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어, 블로그를 직접 만들면 좋은 점 중 하나가 이런 신기술들을 마음껏 예, 써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신기술이 그냥 신기술 해보고 끝났네가 아니라 그걸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예, 그런 거를 또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또 제가 직접 만드는 거의 장점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블로그의 목적이 살짝 바뀐 게 저는 이제 예, 그 애드센스 붙여서 광고비도 받고 있고 예, 출판사한테 뭐 책 집필 제안, 동영상 강좌 제안 이런 걸 받아서 이제는 그 좀 순수하게 지식을 막 공유하고 이거보다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도 덕지덕지 붙어 있고 제 책 열심히 팔고 있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변질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가적인 이득도 예, 블로그가 유명해지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노드.js 교과서도 블로그 글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보시고 이제 책 집필 제안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가적인 이익도 한번 네 그렇게 네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전혀 이건 예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저도 블로그 처음 만들 때는 책 집필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개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제안이 와서 예, 참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직접 저는 직접 만든 후기 같은 거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직접 만드실 필요 없고 그냥 예, 티스토리 이런 데다가 티스토리나 뭐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이런 데다가 글
글 꾸준히 쓰시다가 나중에 티스토리에 좀 한계점이 보인다. 네이버 블로그에 한계점이 보인다. 이럴 때 예, 직접 그때 이제 블로그를 직접 제작하셔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글을 먼저 한번 꾸준히 써보시는 걸 예, 저는 예,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시작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급조한 PPT고요. 네. 이상으로 예, 오늘 제가 준비한 PPT였습니다. 아니, 근데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해서, 네. 아직 30분도 안 됐네요. 아, 네. 아, 이거 채팅도 되는구나. 예, 선배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나 저희가 모두 어, 궁금한 사항들을 채팅으로 혹은 뮤트를 풀고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보다는 제 생각엔 어차피 좀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 좋으니까 뮤트를 풀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뮤트를 풀고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주연님께서 1년 동안 블로그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을 투자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 만들 때는, 이- 그러니까 이 지금 블로그를 만들 때 말씀이시죠? 네네. 그때는, 제가 뭐 학생이었고, 회사도 안 다니고, 뭐 그냥 진짜 그냥 학생이라서 좀 시간이 넉넉해서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그리고 그때는 또 개발이 재밌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좀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까 개발이 좀 흥미가 점점 떨어져서 그러긴 한데 그때는 막 개발이 재밌어서 할 때는 막 두세 시간 하고 막 네다섯 시간 이렇게 하루에 꾸준히 하던 때라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또는 예,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분들도 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렸고, 이게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을 꼬박꼬박 투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연관성 있는 거대로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케빈 킨님께서 블로그 유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걸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아, 네네. 이게 블로그가 또 뭐 티스토리 이런 데 하면 공짜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직접 제작하고 저는 호스팅을 그 허로크라는 데서 예, 한국에선 헤로크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헤로크에서 헤로크라는 호스팅 사이트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고 한 달에 7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직접 하실 수가 있고 방문자가 뭐 하루에 2천 명, 3천 명 돼도 뭐 서버 터지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제작하실 분들은 헤로크나 뭐 요즘 AWS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거 직접 써보시면서 이런 것도 또 그 공부가 되거든요. AWS 써보는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은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럼 그 방금 답변해 주신 게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역시 저희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케빈 키님이 또 물어보신 게 하루 2, 3천 명 정도 트래픽이면 구글 아, 애드센스로 몇백만 원 그거는 이상의 수익이 나오나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월 수익이 아니라 연 수익이라서 네, 그냥 한 달에 한 치킨 두세 마리씩 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비용 제외요. 한 달에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저는 전업 블로거를 했을 거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었으면.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서버 비용 제하고 치킨이나 뭐 피자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나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홍님께서 아, 네. 블로그를 오픈하시고 따로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뭐 마케팅이나 액션을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이 부분, 이게 중요한데, 그 블로그에 글을 쓰셨으면
그 글 쓰고 그냥 나 썼다. 나 오늘 할당량 다 채웠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부끄러우시더라도 그 홍보를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써봤는데 좀 피드백 좀 달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블로그를 근데 이거는 근데 좀 개인 차가 있는데 블로그를 그냥 뭐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정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쓰시는 분은 굳이 홍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조금 뭐 아까 댓글로 소통도 하고 싶고 피드백도 받고 싶다고 제가 첫 글에 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많이 사용했냐면 그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들이 있어요. 생활 코딩 뭐 프론트 개발자 페이지, 뭐 노드 개발자, 뭐 리액트 개발자, 네네, 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뭐 이렇게 페이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관리자분들한테 거의 도배처럼 예, 오늘은 이 글에 써봤는데 한번 보시고 뭐 피드백 좀 남겨달라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제가 방문자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안 그랬으면 저도 방문자 거의 못 얻었을 거예요. 음.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 올렸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따끔한 내용이나 악플? 그런 게 네네. 있었나요? 댓글로도. 그렇죠. 그 틀린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그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더 글을 세심하게 쓰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꼼꼼해지고 이런 그런 네, 뭐 효과?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기술 관련 질문인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시간이 네. 남으면 기술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프 QL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 그 다음 질문은요. 마이핏 개발 총괄로서 개발팀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제 전 그거였거든요. 전 회사? 전 네네네. 회사였는데 뭐 그냥 전 회사라서 뭐 딱히 네. 아니면 뭐 꼭 거기 아니더라도 만약에 개발 총괄로서 뭔가 팀을 아까 리드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른 팀원분들을 개발팀을 어떻게 뭐 개발 문화 혹은 리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제가 딱히 그 팀원들 제가 뭐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별로 관심 있는 성격도 아니라서 어 그래서 뭐 다른 개발자한테 뭐 직접 다가가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그 한 가지 꼭 하는 게 그 코드 리뷰. 남들이 이제 저희는 그 코드할 때 다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올리잖아요. 저희 회사만 그럴 수도 있고요. 깃허브 같은 데다 코드를 이렇게 서로 막 풀 리퀘스트해서 서로 코드를 합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서로 코드 리뷰를 하는 거를 남의 코드를 서로 봐주고 그냥 뭐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막 예, 그냥 대놓고 까는 거예요. 너 코드는 뭐 이렇게 안 좋다 해서 서로 지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또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그 코드 리뷰 문화를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는. 아, 저도 관련 질문인데 코드 리뷰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코드 네. 머지가 뭐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흔한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게 저는 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게 개선은 그 개발자들의 이상이 있잖아요. 진짜 완벽히 돌아가고 뭐 테스트도 완벽히 되고 이런데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뭐 출시 날짜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수밖에 없죠. 음, 그냥 이 정도면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한 것 같으니 그냥 넘기자 뭐 이런 거.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박봉규님께서 노드.js 교과서와 인프런 강의로 프로젝트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네. 혹시 다음에도 교재를 집필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일단 자바스크립트 입문서는 무조건 쓰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길버 출판사랑 또 컨택을 해서 지금 자바스크립트 쪽 입문서를 집필을 할 건데 아마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유튜브 홍보도 하자면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그 컨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책을 쓰는 모습을 그냥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워드 켜놓고 자바스크립트 입문서를 집필하는 그거를 그냥 예,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그런 컨텐츠를 준비 중이에요.
출판사도 괜찮아하던가요? 근데 그게 출판사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그 그게 길벗 출판사 정책 중에 그 길벗의 책들은 내용을 다 온라인에 공개하는 그 정책이 있거든요. 아,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게 뭔가 어 오히려 그 책 매출을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길벗 출판사도 그 책 내용 막 조금씩 조금씩 공개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하군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노드.js를 아시는 만큼 사용하고 계신 건지, 독스 같은 거를 독파하시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깊이가 이게 초보자용일까요? 아니면 숙련자도 봐야 할 책인가요? 이 아, 노드.js 교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제 책은 일단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노드.js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모르면 제 책 보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최신 문법은 제가 제 책에 넣어놔서 그냥 예, 제 책만 보셔도 되고 대신에 기본 문법은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책을 쓸 때 이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그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만약에 공부한다 이러면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스펙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스펙이 있는데 그것만 1000쪽이 넘어요. 그래서 그 1000쪽, 그 초보자가 1000쪽을 그것도 영어로 된 거 읽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막 하는 게 노드든 자바스크립트든 그 스펙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하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그 다큐멘테이션을 독파하시고 쓰시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읽고 그 중에서 최대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만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블로깅을 하시다가 이제 책을 집필하시게 됐는데 네. 노드.js의 책 집필은 총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아, 책 집필은 블로깅이랑 뭐가 다른지 이건 제 질문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책은 그 일단 제가 책이 660쪽이거든요. 600쪽이기 때문에 집필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고 또 저랑 같이 집필을 하셨던 분이 노드 교과서 말고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그 벨로퍼트님 또 블로그로 유명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한 660쪽인데 2년 걸리셨대요. 그래서 책은 진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고 솔직히 막 시급으로 따지면 거의 예, 진짜 믿지는 장사죠. 네. 그래서 그러고 또 블로그랑 차이점은 블로그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냥 뭐 좀 오타 있어도 되고 뭐 내용의 좀 이게 문맥 뭐 이런 일관성이 좀 떨어져도 되는데 책은 이게 출판사가 엄청 꼼꼼하게 점검을 해요. 아예 그리고 출판사가 어 그 어떤 것까지 관여하냐면 출판사가 이제 그 문단에서 이제 문단 길이랑 또 그 문단 넘어갈 때 막 그러나 뭐 아니면 뭐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뭐뭐 코드를 볼까요? 이런 것까지 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까지 출판사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통제된 환경에서 글을 쓴다. 예, 그런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글을 쓰다 보면은 보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가할 내용들이 생각나던데 작성 네. 시간이 길어지면 적당히 끊고 글을 올리시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길어져도 충분한 정보가 다 들어갔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올리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글을 최대한 최대한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그렇게 그걸 한 포스트로 해서 차라리 시리즈로 연재하는, 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볼 블로그 글을 차라리 3분 정도로 3개로 나눠서 하는 게 전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래야 이건 사실 그 애드센스 그거 이게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광고 다 그거 본 걸로 체크돼서 그런 좀 전략적인 게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어 짧게 짧게 근데 짧게 짧게 써야 그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부담이 없어요. 진짜 10분 정도 읽을 글을 쓰는 데는
읽는 사람은 10분이지만 쓰는 사람은 최소 1시간에서 막 2시간 막 이렇게 가니까 차라리 글 짧게 짧게 써서 그 블로그 그 글 쓰는 습관을 들이고, 예. 그 다음에 짧게 짧게 써야 이게 다시 글 읽어봤을 때도, 고칠 때도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포스트량이 많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짧게 쓰는 거를, 예. 그 벨로포트님 같은 경우는 리액트 다루는 기술 쓰시는 동안 리액트 16버전이 출시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네. 노드 교과서 쓰시면서는 그런 큰 변화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거 저는 제가 처음에 길벗 출판사한테 저는 노드 책 쓰기 싫다. 제가 리액트 책 쓰겠다. 제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드가 변화가 없어요. 리액트는 프론트 기술은 진짜 변화가 많은데 노드 쪽은 제가 이 노드 교과서가 노드 10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10 버전. 근데 제가 책 쓸 때는 10 버전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미래를 예측해서 노드 10 버전에는 그냥 뭐가 나오겠지 해서 그냥 쓴 거거든요. 이 정도로 그 노드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 노드는 그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딱히 개정판에 대한 막 그런, 예, 큰 부담 없이 지금 내용으로도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승재님께서 본인의 그러니까 제로천님 책을 구매한 사람들도 많고 저도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을 네. 읽을 때 가장 중점으로 보았으면 하는 포인트나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의 내용들은 에러가 없죠. 그, 그, 뭐야. 틀린 부분이 뭐 오타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에러가 없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에러, 네, 모든 게 다 에러예요. 그냥 에러 터지면 그 에러 해결하는데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실행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을 다 쳐보면서 타이핑에서 나는 에러, 또 막 오타 같은 거에서 나는 에러, 또 실행할 때 뭐 버전이 안 맞거나 설치가 잘 안 돼서 나는 에러, 이런 에러에 집중해서 좀 그런 걸 해결하는, 네, 그런 거 위주로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 끝부분에 챕터 끝에 다 스스로 해보기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책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답이 없기 때문에 직접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래서 갑자기 지금 뭐 제가 그 흐름을 놓쳤는데,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예, 일단 에러에 집중해서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 해보기 부분을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글을 읽지 말고 책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 직접 해보시는 거, 예, 직접 부딪혀 보시는 거, 그거를, 예, 추천드려요. 네, 제 텍스트 채팅창에는 이제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제가 관련 질문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발을 원래 뭐 컴퓨터를 계속 하셨던 게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개발을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셨고 또 개발을 어떻게 뭐 스스로 배우셨는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그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경영학과 다니다가 경영학과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냥 교양 수업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예전부터 기술 쪽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몰랐지만 뭐 기술이나 뭐 새로운 뭐 기계나 이런 걸 좋아해서 컴퓨터 수업 한번 들었는데, 그게 PHP로 웹사이트 만들기 수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맞아서, 예, 이거 괜찮다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가 저는 카투사여서 군대가 엄청 편하고 할 일도 없고 또 컴퓨터 병이라서 컴퓨터 앞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살려서 그냥 그때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저는 그 프로그래밍을 웬만하면 다 독학으로 했지만 처음이 너무 이게 처음에 그 개발자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하는 그 훈련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그거에
거기서 한 1년 정도 좀 허송세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을 해서 주변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전공도 컴퓨터가 아니라서 뭐 친구한테도 컴퓨터 아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생활 코딩 그 무료 그 유튜브나 생활 코딩 사이트에서 강좌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좀 아, 이런 게 있고 뭐를 배워야겠고 이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기억이 남는 게 그 생활 코딩 만드신 그 이고잉 님이 하신 말이 그 지금 여러분은 예,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서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그 생활 코딩 첫 강좌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내가 적어도 뭘 모르고 뭘 더 배워야 되는지는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나름 그 생활 코딩 그 강좌가 가이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와 인프런과 이런 활동들 하시는데 그 네. 외에 오프라인에서 따로 같이 모이거나 혹은 온라인 어떤 커뮤니티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예전에 막 스터디 같은 거 좀, 뭐, 캔버스 같은 거 스터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 공유 한번 잠깐만 다시 네, 해볼게요. 제가 그 블로그에 뭐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하나씩 이 블로그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프로필 보이시나요? 제 네, 프로필? 네, 여기에 이 무지 있잖아요. 그 네. 카카오 캐릭터. 이거 제가 캔버스 배울 때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막 그 오프라인 스터디 하면서 했었는데, 예. 오프라인 스터디가 생각보다 잘 막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프라인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예전에 또 오프라인 과외도 했다가,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 과외 말고 온라인에서 하는 게 좀 더 이 전파력도 있고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프라인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뭐 추가 질문이 없어서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GraphQL 관련해서 물어보셨던 네. 정진성님 질문을 드리면 어, GraphQL 에러 불친절하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GraphQL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GraphQL을 스스로는 이어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GraphQL의 철학 가치관 그런 게 있을까요? REST API와 차별되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 그게 저도 그래프QL 이제 막 해보고 있거든요. 요즘 그 그래프QL은 뭔가 진짜 하기가 싫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편하다 해서 해봐서 제가 뭐 실무적인 팁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발자 간의 그 소통할 때는 좋은 것 같다. 대신에 그 어, 다른 개발자들한 그러니까 사내에서 쓰기는 좋은데 회사랑 그 다른 회사 그렇게 오픈 API 여기서 GraphQL을 쓰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GraphQL로 개발하는 게 부담이 뭐 레스트보다 적지가 않더라고요. 대신에 프론트 개발자한테는 좀 편한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그렇게 느꼈고 실무적인 팁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요. 이제 개발하시면서 막 검색 구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구글링에 혹시 팁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네요. 이게 사실 어, 구글링 잘하는 방법은 사실 영어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어가 컨텐츠가 제일 많고 어, 그리고 사실 영어로 치면 답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치면 거의 안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치면 제 블로그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는 컨텐츠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검색은 다 에러에 관한 걸 검색을 하는데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제 블로그는 에러는 없고 그냥 잘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밖에 없어서 예, 그래서 에러를 해결하려면 영어로 검색을 하시고 만약에 영어가 난 좀 힘들다 하셔도 영어 단어를 좀 짧게 끊어서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뭐 에러가 뭐가 있을까요? 에러 하나 예 좀 들어주시겠어요? 에러 하나 뭐 있지? 맥시멈 콜스택
그런 거 에러 코드 맞다. 에러 코드 같은 건 그냥 에러 코드 쫙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거 많이 뜰 텐데 스택 오버플로우 막 설명들이 영어지만 그래도 영어는 모르더라도 코드는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코드로 소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검색은 영어를 최대한 단어를 짧게 짧게 쳐서 예, 이거 혹시 네. 제일 선호하시는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그냥 저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그 에어비앤비 그 스타일로 쓰고 그 타입스크립트 저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하거든요.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타입스크립트 그 TS 린트 리코멘디드 기본 그 린트를 쓰고 있어요. 네. 혹시 그 SQL과 NoSQL 선호하는 게 있으신지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그 딱히 선호가 아니라 SQL과 NoSQL은 둘 다 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은 그 막 정규화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그 SQL로 짜는 게 훨씬 편한데 나중에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 정규화 SQL은 막 정규화를 하는데 NoSQL은 역정규화 막 테이블끼리 서로 합치고 그 막 데이터 막 수백만 로우 되는 거를 한 번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NoSQL을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뭘 선호하냐가 아니라 둘 다 쓰게 되실 거예요. 네. 현재 백엔드 개발을 하시면 블로그는 뭐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제 블로그요? 네네. DB요? 네. 몽고DB로 돼 있어요. 근데 아, 몽고DB로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할 때 유명했던 게 민스택, MEAN 스택이라고 몽고, 익스프레스, 앵귤러, 노드 이걸로 막 웹사이트 만드는 게 유행해서 저는 앵귤러 대신에 그냥 리액트를 써서 MERN 스택 이래서 그냥 몽고를 한 거지 사실 MySQL 같은 SQL로 해도 됐었어요. 네. 음, 제 블로그는 그래서 DB를 그냥 뭐 별 생각하고 고른 건 아니에요. 네. 그 정진서님께서 개발 공부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나는 개발자다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네, 스스로는 나는, 언제였는지 나는 물어보시네요. 개발자다. 근데 사실 어, 그냥 블로그 만들고 했을 때는 제가 개발자 프로다, 뭐 아마추어다, 프로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그 제가 처음 이제 진짜 돈 되는 개발을 한 게 친구랑 이제 웹사이트 만드는 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 같이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 할 때 이제 컴퓨터 공학 다니는 친구랑 같이 한 6개월 정도 웹사이트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그때 이제 난 개발자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오늘 내, 내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 느낌을 받았을 때요. 네. 명확하네요. 네. 네네. 이거는 아침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학생분들이 프론트도 배우고 백엔드도 배우고 되게 짧게 짧게 빨리빨리 배우세요.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퍼블리싱이나 CSS에 대한 강조를 못 하고는 있어요. 네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은근히 CSS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네네. 궁금해하시는 게 CSS를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까 디자인 같은 거 보셨겠지만 별로 CSS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CSS가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 규칙 같은 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 이게 CSS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제가 근데 CSS를 자세하게 한 건 아니라서 자바스크립트로 비유하자면 자바스크립트는 실행 컨텍스트, 뭐 이벤트 루프 이 두 개를 알면 거의 자바스크립트를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CSS도 그게 무슨 뭐 블락 포매팅 뭐 컨텍스트 뭐 이런 컨텍스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익히시면 이제 CSS의 동작 원리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완전히 깊게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컨텍스트, CSS 컨텍스트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그런 걸 한번 익혀보세요. 그게 막 인라인 컨텍스트, 막 플랫 컨텍스트, 막 블록 컨텍스트, 컨텍스트 이런 게 많거든요. 자, 그럼 학생분들로부터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네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선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진짜 아, 금방 가네요. 그러네요. 정신없이 막 말한 질의응답하다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네. 아, 어, 정신이 없어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안 쓰여진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희 코드스테이츠 같은 경우는 네. 학생분들이 약 2개월 정도 자바스크립트 기본을 배우고 오셔서 심화 코스의 경우 추가로 3개월을 이제 배우고 이제 취업을 도전하세요. 네. 이런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곧 졸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요. 이런 주니어 개발자 분들에게 이제 막 시작하는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게 네. 뭐 제가 뭐 조언을 드릴 그런 뭐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서 참 이게 어려운데요. 그냥 어, 좀 이게 그 질문이 뭐였죠? 그 어떤 말? 이제 막 취업을 네. 도전해야 되는 개발을 막 배우고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 혹은 곧 취업 시장에 뛰어들 자바스크립트 주니어 개발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세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GitHub 관리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진짜 막 뭐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말 대신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GitHub에다가 그 자신이 했던 거를 다 기록을 해두세요. 뭐가 됐든 간에. 예. 그게 가장 확실하고 또 뭐 자신이 만든 것들은 다 스크린샷도 다 찍어두시고 코드도 다 기록해두시고 예. 그래야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한 방에 다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블로그, 또 오늘 주제가 블로그였던 것만큼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 좋은 점이 면접관이 만약에 그 블로그를 봤다 그러면 아, 적어도 이 내용들은 알고 있겠구나. 예. 뭐 까먹었으면 자기 블로그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기록된 것도 면접관한테 엄청 큰 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예.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벨로퍼트님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모르는 친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네, 아니, 저 거의 연락 딱 한 번 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 선배 개발자분이 벨로버트님이 오셨었거든요. 아, 네네네. 이번에는 제로처 선배님을 모시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는 뮤트를 좀 다 켜주실래요? 뮤트를 켜주시고 좀 그래도 바쁘신 시간 안에 많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박수로 좀 우리 선배님 감사하다고 박수로 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